장관님, 저는 장관님께서 오늘 이 특검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겸손하는 태도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에 대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특히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여당 의원들 말에는 그냥 막 고분고분 이렇게 답변하고 또 야당 의원 말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약간 힐난하거나 이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좋을지.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법무부 장관 막 영입해가지고 뭐 선거 치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국감장에서 아니 이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이렇게 국민 앞에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1년은 아직 한 300일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네, 1년은 좀 안 됐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거죠. 300일 좀 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부도 곧 1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검찰을 과거 검찰 나누고 지금 검찰 나눠가지고 1년 동안 수사기관이 있었으면 적어도 1년이 됐다고 곽상도 수사를 저희가 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장관님 들어봐 주십시오. 말 안 끝났습니다. 아니, 1년 동안 있었으면 특정 이재명 당대표,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는 온갖 압수수색과 수백 건의 압수수색, 모든 격까지 사람을 타겟한 그런 어떤 수사를 벌이면서 이 50억 클럽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도 이 배임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또 이걸 드러내지 않기 위한 어떤 보험 성격의 로비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분명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이렇게 놔두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특검을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그 논의 이 자리에서 또다시 검찰에게 기회가 달라는 말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되고 특검이 출범, 국회 논의에 따라서 특검이 출범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특검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는 그 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그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특검을 보게 되면 크게 여러 이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의 규모, 특별검사를 어떻게 추천하냐, 추천 방법과 관련된 이게 세 가지가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특검의 규모 같은 거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수사의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족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수사 범위가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배임과 관련된 로비 배임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업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었던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과 그 다음에 이 시행 사업을 위해서 땅 작업을 했던 데 들어간 이 자본 투자 전반에 대한 이 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2015년 수원지검에서 한 차례 수사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거기에 김만배 씨가 부탁을 해서 또 곽상도 의원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 중에는 또 일부는 50억 클럽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과거 2015년에 있었던 그것과 지금의 대장동 수사가 인물도 똑같고 그리고 거기에 개입했던 로비 대상자들도 똑같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철저하게 모든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법조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그 이 토착 비리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숟가락 얹으려고 했던 의혹이 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수치스럽고요. 이거 반드시 밝혀내고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 잠시만요. 이제 아니 지금 너무 금방 또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장관님은 시간이 많잖아요. 제 시간은 안 그리고 많은데요? 앞서 아니, 김의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만배의 누나가 집을 산 그 의혹도 다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이 이거 그냥 가볍게 누나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그리고 그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샀다라고 하는데 국민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의원님, 도움을 주려면 뭐하러 그렇게 주죠? 그러한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김만배는 철저하게 다 자기에게 로비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줬고 돈이든 어떤 금전적 이익을 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특수부 검사라고 하는 박영수, 윤석열 대통령 다 이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도 철저하게 다시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서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로비하는 거를 50억씩 턱턱 약속하는데 그걸 시가로 부동산 통해서 사줍니까? 그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미 그 얘기 안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갑자기 특검 때 얘기하는 거 제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한번 그거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수백 번 압수수색했다고 하시잖아요. 이 대표님에 대해서.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150번 넘는 횟수는 이 법카 사용 횡령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전표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숫자는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신용카드 전표 따보는 압수수색이 일반 뭐 사무실 압수수색 이런 거하고는 격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오해를 방지하기 차원에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네. 권질성 의원님. 네, 건축중입니다. 뭐 50억 클럽이든 뭐 1억 클럽이든 뭐 공정하고 공평하고 철저하게 수사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뭐 전혀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공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 적어도 지금의 수사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약속 구조가 주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공정하게 했냐 이거죠. 공평하게. 검사가 최선을 다하는 건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뜻이지 무리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그 50억 클럽은 그 문맥상 제가 듣기에 곽상도 전 의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실행이 되지 않은 걸로 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닙니다. 사실인가요? 그 중에서 그건 밝혀낼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드러난 의혹 자체가 약속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주된 거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중에 제외하고는 일부라도 다는 게 있는지를 제가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약속만 되어 있는 상태고 실행이 안 되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제가 그런 아니, 뭐 말씀 조사해봐야 안다는 건 아니요, 깔려 있지만 오히려 그 현재 부분만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된 부분을 어떻게든 찾을 수 있으면 찾아내야 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 대장동 그 관련된 김만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녹취록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냥 주면 된다. 그 자문료 형식입니다. 그냥 주면 된다. 그런데 곽상도 아들은 변호사가 아니어서 골치 아프다. 그래서 뭐 유동균과 그 친구가 나도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언론 보도 정도 뭐 본 그런 적이 게 있어요. 있습니다. 직접은 안 봤습니다. 근데 자문료가 실제로 나갔거든요. 예. 그러면 실행이 된 거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한 건 알고 계시죠? 몇 번 모르셨습니까? 했어요? 몇 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절차가 아니고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방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대형 로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 이거는 굉장히 수사 의지가 있다는 취지고요. 지켜봐 주시면 저희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까지 최선을 안 많이 당할 리가 없지 지켜봤잖아요.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지켜봤잖아요. 시간이 엄청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큰 오해입니다. 위원님, 그건 아까 제 말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뜻에 대해서는 이해 충분히 하시겠죠. 아니, 당연히 자문료라고 하는 껍데기는 합법적인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굉장히 불법적인 자금이 건너간 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이게 시간이 끄는 동안에 계속 더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 점까지 포함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점 아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안 결과를 돼요. 내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특검을 하시고 그러면요. 훨씬 더 지지 규명에 저는 부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좀 합시다. 자, 특검이 임명이 되면 이제 수사 실무상 이런저런 혼선이 좀 있을 겁니다. 처음에. 그렇겠죠. 사실상 중단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거를 업무 조정을 잘 하고 특검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특검 수사 잘한 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아니요. 책임이나요? 업무 조정을 잘 해서 실무상 혼선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는 것, 그 업무 조정을 잘 해주는 것, 이런 게 법무부 장관에게 큰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십니까? 통상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걸 뭐 특검을 짜는 것 자체가 그 이 잘 짜는 것 아니요. 이런 것까지 그거 법무부 말고 장관의 수사 임무는 내용 아니죠. 말고요. 일하는 그 형식과 그 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업무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 업무 조정 역할 부담은 특검에서 해야지 그걸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면 오히려 아니요. 특검의 의미가 수사와 없어지는 관련된 거죠. 거를. 그러면은 실무상 혼선이 막 생길 텐데요. 법무부하고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검찰과 실무상 혼선이 법무부에서 생길 거라는 특검에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협조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요. 협조해야 될 일은 당연히 협조하는 것인데 예, 그런 그 거 전까지 제가 그런 책임져서 거좀 해야 잘 된다라고 해주시라고. 말씀하시면 예, 그런 거 좀 잘 맞는 거죠. 해주시라고요. 그게 장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거 잘 해주시고 하여튼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장관님의 깊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의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반드시 밝혀내고 정말 책임 있는 사람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